원의 방정식. 원이 뭐라고? 은호야? 원의 정의? 그 응. 원의 중심에서 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원을 정의하는데 원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한 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혹은 점들의 자치. 오케이? 그게 원이야. 하나의 정점에서부터 정해진 점이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얘는 여기까지 거리 똑같고 여기까지 거리도 똑같고 여기까지 거리 똑같다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점들의 자치를 원이라고 해. 원. 이 점들의 자치를 원이라고 해. 그래서 원의 정의로 우리는 뭘 그려? 뭘 식을 구할 수 있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어이고 이렇게 너무 삐뚤어졌어. 이렇게 x축, y축, 원점. 이것들 중에 자치 문제 푸는 거야. 이것들 중에 임의의 한 점. 뭐 여기라고 칠까? 얘 자치를 보는데 얘를 x, y로 놓고 x와의 관계식 찾는 거지. 얘가 뭐라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r로 똑같단데 얘는 여기가 반지름이야. 여기가 x, 정확히 x의 절대값, 여기가 y의 절대값이 되겠지? 몇 삼면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뭘 이루고 있어? 직각삼각형. 제곱 플러스 제곱은 r제곱이다가 성립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다. 어떤 원? 얘는 이제 우리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야.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얘는 어떤 원이냐면 이 원의 중심이 뭐고? 중심이 뭐예요? 그 중심?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배웠냐면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평행 이동하는 걸 우린 3학년 과정, 중상 과정에서 배웠어. 평행 이동. 더 자세히는 다음 단원 19단원에서 할 텐데 어쨌든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이 있잖아. 이 원을 이렇게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y축 방향으로 위 아래로 평행 이동해 와서 새로 원의 중심이 생겼겠지. 이 중심을 a, b가 되는 거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 왔으니까 중력 방향에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해 온 거야. a만큼 b만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어떻게 한다고 배웠니? 모든 점이 똑같지. 자, 복습 점
x1, y1이라는 점을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어떤 점이 되니? x1 플러스 a, y1 플러스 b라는 점이 되는 거 되니? 공격간 만큼 더해지지? 그런데 f, x, y는 0이 있으면 얘는 뭐야? 도형이야. x, y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f에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도형이 되지. 대표적으로 y는 a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요 방향에 이동을 시키면 y는 a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있는데 kx k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대신 원래 이 b는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지.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했는데 넘겨갖고 플러스 b가 된 거지. y는 꼴로 정리해서 평행이동에 의한 거지.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이렇게 바뀌지 식이. 얘는요 아이고 얘는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이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을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표준형이라 부를 거야. 얘는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의 제곱은 r 제곱인데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게 어떤 형태야? 정리하면 모 x 플러스 모 y 플러스 c는 0되지. c가 뭐야?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라는 어떤 상수겠지. a, b가 주어지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형. 원의 방식의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운 거야. 원의 방식 그럼 뭐로 주어져 보통? 어떤 형태로 제일 많이 주어질까? 일반적인 일반형으로 주어져.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 원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얘는 중심이 뭐야? 둘이 똑같은 거지. A, B고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원을 이동시켜봐야 얘 원의 크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반지름 그대로 R이겠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됐니? 원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건 복습인 내용이죠. 평행 이동. 저 뒤에다 놨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없나? 없으면 여기다 쓰면 되고. 자, 그래서 원 하나를 정해봤어. 이 원 하나를 가지고 x축, y축 방으로 여러 가지로 이동을 시켜봤어. 근데 이동하다가 특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x축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얘가 위아래로 이동하게 되겠지. 위아래로 이동하다가 이렇게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x축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을 거야.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럼 원의 중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반지름이 또 얘가 반지름이래. 반지름. 근데 얘를 반지름인데 이 점에 얘 무슨 좌표라고 얘기해? y좌표지. y좌표. 되니? 얘는 중심일 a, b라고 한다면
얘는 그대로 B야. 근데 중심이 A, B라고 한다면 밑에 있으면 B가 음수잖아. Y좌표가. 길이는 마이너스 붙여야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B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똑같다. 언제? X축하고 접하게 되면. 식은 어떻게 생겼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라는 중심이 A, B인데 이 중에 X축에 접하게 되면 B의 절대값이 R이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지. B제곱이라고 식을 세워야 돼. 얘하고 절대값은 똑같이 놔야 돼.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요. 식 세울 때 어떤 경우에 X축에 접하는 원인 경우에는 얘가 Y축에 접할 수도 있어. Y축에. 내가 요거는 PDF로 보내줄게. 집에서 정리해서 필기해. 일단 잘 열심히 들어. Y축에 접하는 경우는요. Y축 기준으로 좌우 이동을 하다가 얘가 원이 좌우 이동을 하다가 Y축하고 맞닿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맞닿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Y축하고 접하는데 이 접점을 그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까지 연결하면 당연히 여기 수직이고 중심에서 연결하면 수직인데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그냥 A야. 근데 왼쪽에 있으면 이 길이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하는데 왜 돌아다녀 진영이는. 잘 들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지. 식은 뭐라고 써? X-A의 제곱 중심이 A, B야. Y-B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A하고 절대값이 똑같지. 여기 있는 걸 또 우리 똑같이 써야 돼. 언제?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되니? 만약에 얘가 옮겨가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X,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지. X,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어. 크기가 뭐 이런 원이 X,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가 있어. 크기가 뭐 아주 작은 원일 수도 있어. 왜 작은 원이 갖다가 X, Y축에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도 있고 이런 됐나? 네. 좀 적당히 큰 원일 수도 있지. 큰 원이 XY축에 더 큰 원. 중요한 거는 뭘 넣을 거냐? 중심이 A, B인데 이 A, B를 이번엔 R로 표현해 볼게. R은 항상 양수잖아. 이 중심이 뭐야 그럼? R, R이야? 그냥 이러면 중심이 X좌표가 음수잖아. R이 양수지 반지름이니까 마이너스 R, R이 되고 3사면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고 4사면이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식은 어떻게 써? X 1,3면의 경우에 마이너스야. 1,3면의 경우에 마이너스 R의 제곱이고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으로 생겼는데 얘가 2, 4분면으로 가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지. 3, 4분면으로 가면 둘 다 플러스고 4, 3면은 여기만 플러스야. 그렇죠? 요걸 보고 식을 세우는 거야. 요걸 보고 여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로 세우는 거야. R, R이 1, 4분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위에 적어놓은 식으로 적어줬어요. 이렇게 생긴 거야. 각각의 4분면에서 접하면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어떤 사분면을 벗어날 수가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나는 어떤 한 점이 예를 들어 얘가 1,-3이래. 1,-3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야? 4사분면에 있는 점이지? 그럼 4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x, y 축에 동시에 접해. 그럼 그 원은 어디에 있어? 무조건 4사분면 안에 있는 거야. 접점만 x축, y축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원 하나를 정의했고 그 원을 마구 이동을 시키다가 특수하게 축에 접하는 경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씩 추가를 한번 해볼게. 이제 뭘 할 거냐면 원과 점이야.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다른 도형을 하나 추가하는 거야. 이제 원 하나만 가지고 했다면 이제 다른 도형을 추가하는데 그 중에 점을 먼저 추가해 볼게. 원하고 점에서는 뭘밖에 할 게 없냐면은 둘 사이의 거리야. 원 밖에 있는 점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은 의미가 없어. 거리가 0이지 그냥. 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원 내부는 얘도 별 의미는 없어. 굳이 이제 좀 해보자면 설명만 좀 해보잖아. 원 내부니까 얘를 지나면서 현들을 그릴 수가 있어. 현. 여러 가지. 현 중에 가장 짧은 현과 가장 긴 현을 한번 얘기해 볼게. 첫 번째 원의 내부에 들어간 경우는 가장 짧은 현은 뭐냐면은 가장 긴 현 둘 다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지름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부의 한 점은 지나며 여기 원으로 인해 나누어진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은 원의 중심을 지날 때야. 그래서 지름이 될 때가 현이 가장 길 때고요. 가장 짧을 때는 얘와 수직일 때가 가장 짧아. 수직하면 2등분하지. 그러면서 여기 뭘 생각해 볼 수 있어? 직각삼각형 이루어집니다. 요 그림 아주 많이 사용되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뭐해? 피타고라스 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 2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당연히 찾을 수 있지? 보통 반지름을 많이 주어져. 반지름을 찾는 문제도 아주 가끔 있는데 드물고요. 반지름 주어지고 여기 현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거 반 나눈 거 이용해가지고 얘 거리 구할 수 있고 근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주어지고 얘로 이걸 찾아서 이 현의 길이 EX를 찾는 문제가 제일 많긴 해. 이렇게 원의 내부에 어떤 점을 하나 가지고는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다. 현을 가지고 반지름으로 가장 긴 게 지름이고 가장 짧은 게 이 지름과 수직이야. 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름을 그려야 돼. 지름을 중심을 지나게끔. 두 번째 원과 점에서 외부에 있다면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을 그려서 원 밖의 점이야. 이 원 위에 있는 점들하고 연결들을 했을 때 뭘 할 수 있어?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것들 중에 가장 긴 게 어디고 가장 짧은 게 어딜까?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뭘 중심을 지나게끔 그려. 중심을 지나게끔 그리면 여기서 이 원이 있는 점까지 가장 최대하고 최소가 어디냐면 이게 최대야. 이게 최대. 최소는 이게 최소야. 뭐가? 이게 최소야. 이게 최소가 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보통 D라고 한다고. 이게 뭐야? 반지름 R. 이것도 반지름 R이야. 그럼 최대 M은 뭐야? D 플러스 R이 되고 최소 스몰 m은 D 마이너스 R이 최소인 거야. 원이 있는 점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지름하고 연결했을 때 여기 스몰 m인 거고
가장 먼 게, 긴 게, 큰 값이 라지 M, D 플러스 R이 돼요. 이렇게 M, max하고 미니로 적어줄까? max, 미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과 점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이번엔 직선을 놓고 해볼게. 원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직선을 그려. 직선 원 내부를 지나게끔 그리면은 아까 뭐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수선해갖고 수직 이등만 하면 돼. 중심을 지나버리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아까 직사각형의 넓이 이등분하는 건 대각선의 교점 지났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뭐야? 원의 중심을 지나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해. 중심을 지났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원 밖에 점이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냐? 얘도 마찬가지.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에서 여기다가 수선들을 내려. 그럼 그게 바로 뭐야? 이 원에서 여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거야, 거리들. 그렇지? 이런 거리들이야. 이런 거리들 중에 가장 긴 거하고 가장 짧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가장 긴 게 어디겠어? 얘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을 지나야 해. 중심을 지나게끔 만든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를 D라고 하지. 얘를 D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반지름 R이고 여기가 반지름 R이어서 얘도 마찬가지. max 최대가 어디야? D 플러스 R이 최대값이야. 최소값은 D 마이너스 R이 최소값. 여기가 가장 짧은 거리겠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대현이 하나 상식을 얘기해주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 뭐라고 불러? 현이라고 부르지. 현. 아니? 현의 연장선. 다시 말해 어떤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어. 무한직선. 얘를 뭐라고 부르지? 현의 연장선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할선이라고 불러. 할선. 활이 아니라 할이야. 할. 뭐라고? 할선. 현의 연장선이야. 할선이. 현을 연장한 직선. 원래 정확히는 할선이 먼저. 할선 중에 그 원과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이제 현인 거지. 자, 그런데 평면상에서 원이 있고 그다음에 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 직선까지의 위치 관계가 뭐가 있을까? 응? 위치 관계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뭐야? 접하지. 이렇게 되면 뭐야? 두 점에서 만나지. 평면상에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에 수선들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각각의 거리들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D1, D2, D3라고 한다면 얘 반지름 R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두 점에서 만나면 D1이 커, R이 커? R이 더 커요. R이 더 크지.
그래서 어떤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 그게 반지름보다 작으면 어떤 위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두 점에서 만난다. D하고 R하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D가 더 R보다 크면 봐봐. 헷갈리면 D가 디스턴스가 더 멀어. 저 멀리 있어. 뭐야? 만나지 않는다야. D가 먼 게, D가 큰 게 만나지 않은 거. D가 작아. 가까이 있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런데 교점 어떻게 구하지 우리? 항상 교점이 뭐야? 연립 방정식의 해지. 원의 방식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생겼어. 직선의 방식 우리 어떻게 논다 했지? y는 mx 플러스 n으로 온다 그랬지. 얘 둘의 연립 방식. 다시 말해 y에다가 y 두 군데에다가 mx 플러스 n 대입해가지고 연립 방식 풀겠지. y에다가 mx 플러스 n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식 나오죠. 2차 방식의 실근 최대 몇 개? 2개. 그치? 실근이 2개면 교점이 몇 개? 2개. 이 연립 방식의 실근이 하나야. 다시 말해 2차 방식의 실근이 하나니까 중근을 가져. 교점도 1개. 접하게 되겠지. 해가 없어.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 같은 얘기인 거라고. 그럼 얘를 D 여기 디스턴스와 R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얘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연립 방식의 판별식 D가 어떻게 되지? 얘는 D가 0보다 커. 그래서 교점이 2개지. D가 0이야. D가 0보다 작아.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 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이런 걸 이제 우리 2차 곡선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2차식으로 된 어떤 도형의 식이야. 그런데 그러면 얘를 비유를 열쇠에 많이 비유를 해. 항상 할 때마다. 말하자면 얘는 나중에 얘는 원의 방식이지만 다른 포물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 y 제곱은 y 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면 포물선의 방식이고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뭐 dy 플러스 2는 0 하면 타원의 방식이고 막 이래. 근데 얘도 어차피 다 2차식이잖아. 이런 것들도 나중에 2차니까 이 1차식 직선하고 연립을 하면 다 어차피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 그치? 그러니까 다 뭐가 존재해? 판별식 D가 존재한단 말이야. 다른 2차 곡선들도. 그런데 포물선이 반지름이 있어? 없어요. 타원도 반지름이 없어요. 반지름이 있는 건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은 원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열쇠에 비유한다면 반지름은 딱 맞춤키야. 뭐에 대한? 원에서. 여기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한 딱 원에 대한 맞춤키고 D는 맞는 키야. 어떤 2차 곡선이든 다 쓸 수 있어. 판별식 D는. 나중에 기하로 가면 다 이 판별식 D로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이 원에서는 뭐로 해야 될까? 둘 다 해도 되긴 돼. 근데 뭐로 하는 게 더 맞을까? 접선을 기준 삼으면 1번 D는 R로 하겠다. 2번 D는 0으로 하겠다. 손가락들 들어봐. 뭐로 할 거야? D는 R로 할 거야? D는 0으로 할 거야? 당연히 뭐야 안 보여? 은호만 1번이고 나머지는 2번이야? 답은 1번. 야,
쉽게 얘기해서 조금 맞는 키하고 다르게 하는. 근데 맞는 키 막 이런 거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니? 여기가 쉬우니? 막 도둑들이 막 금고 열어. 그때 어떻게 해? 막 무슨 청진기 갖다 대고 막 돋보기 막 확대해가지고 막 현미경 그렇게 보잖아. 좀 어려워 시기. 풀어도 되긴 되는데 어려워 시기. 뭐가 시기 훨씬 간단하냐? D는 R이 훨씬 간단해. D는 0은 나중에 기아 가서 많이 하고 우리 원방 할 때 뭐로 한다? D는 R로 한다. D는 R로 할 거야. D는 R. 너 저기 뭐 이렇게 아파트 추신문이나 막 이런 거 들어가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카드키가 있어. 카드키를 한 방에 찍 대고 들어가는 게 쉽잖아. 번호를 막 여러 개 누르는 것보다.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D는 R로 할 거야 우리는. 알겠지? 기준은. 근데 D는 0으로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할 거야. 중요해요. 다음. 그래서 여기 D는 R인 경우, 한 번씩 D는 0인 경우, 요 경우 접하는 경우를 훨씬 더 좀 자세하게 해볼 거예요. 세 가지 경우로. 세 가지 경우로 자세하게 해볼 거예요. 시츄에이션 1까지 해볼 수 있을까? 자세히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시츄에이션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 다시 말해 접점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얘는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본형으로 항상 할게. 처음에 시작은 그래야 쉬우니까. 원이 있어. 중심이 모인 기본형 원점인 원이 있는데 이 원과 접하는데 기울기가 m이래.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 m이 딱 정해졌을 때에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두 개 그을 수 있지? 얘가 있으면 얘하고 평행한 게 있겠지? 반대쪽에. 그래서 몇 개? 답이 두 개야. 기울기만 주어지면 답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원의 중심에서 얘까지의 거리 D가 뭐와 똑같다? 반지름 R과 같다라는 거지. D는 R로 풀 거야. D는 R. 주어져요. 뭐가 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기본형 이렇게 주어지고 그런데 우리 얘를 찾아. y는 mx 플러스 n을 찾는데 m이 주어진 상태야. 그럼 뭐만 찾으면 돼? n만 찾으면 되지. 주어진 건 m하고 r이 주어진 상태니까 n만 m과 r로 표현하면 되는 거네.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요거 어떻게 하라고? 거리 구하려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꼴로 바꿔야 된다고 직선의 방식으로. 얘하고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거지. d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0,0 대면 절대값 n이네. 얘가 뭐랑 똑같고 반지름 r과 같다. d는 r이 이거야. n의 절대값이 뭐지? r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n은 뿔마 r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답은 뭐야? y는 m이 주어진 거야. mx n이 뿔마 r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다. 얘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야. 공식이나 마찬가지. 공식이야 공식. 근데 어떤 경우? 기울기 뭐? m이 주어진
이 m이 주어졌을 때, 이게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 얘를 외워서도 할 수 있지만 과정 그렇게 안 복잡하지.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고 D는 R로 해서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알겠니? 우리 공식은 왜 있는 거야? 답 확인용이야. 정답을 내가 맞게 이 과정에 의해 풀었는지 확인만 할 거야. 이 과정으로 풀어야 돼, 다. 전부 다. 이 과정으로 풀어야 합니다.